전체 학생들이 체력 시험을 보고 있어요. 합격하려고 다들 선생님한테 자극제를 샀는데 우리 주인공 빼고 주인공은 비싼 자극제를 살 형편이 안 돼요. 시험이 시작되자 다른 애들은 마법 손목 무게추를 차고 턱걸이를 겨우 30개 해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한계예요. 주인공 차례가 되자 선생님은 자극제를 안 산 것에 대한 복수로 마법 팔찌의 무게를 몇 배로 늘려요. 하지만 주인공은 끄떡없어요. 주인공은 턱걸이 100개를 아주 쉽게 해내면서 다른 애들을 창피하게 만들어요. 애들은 어떻게 저 가난뱅이가 자기를 넘어섰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주인공이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알려줄게요. 요해는 빚에 시달리는 최하위 꼴통이었어요. 절망적인 인생을 바꿔보려고 악마를 소환해서 부자가 되고 힘을 얻으려고 했죠. 하지만 악마와의 거래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한심한 인생을 즉사시키면서 그걸 제대로 깨닫게 되죠. 잠시 후 중요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채로 깨어나요. 주인공이 거울을 보더니 자기 얼굴에 엄청나게 놀라요. 하늘에 있는 거대한 흰 나무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죠. 그때 어떤 알 수 없는 존재가 자기를 소환한 걸 축하하면서 소원을 딱 3개 들어준다고 해요. 주인공은 잠시 당황하고 나서야 자기가 다른 세계로 왔다는 걸 깨달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 세계 스토리 주인공이고 소원 3개를 들어주는 책이 소원을 들어주는 금수저라고 생각해요. 소원 3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굴려서 첫 번째 소원으로 소원 10개를 당당하게 빌어요. 악마책은 그 말을 듣더니 얘가 원래 소환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고 신나해요. 악마는 다른 영혼이 조의 몸에 들어온 걸 알고 본 모습으로 변해요. 주인공은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을 지리면서 괴물한테 자기가 원래 몸 주인의 영혼을 먹어치우고 몸을 차지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말을 들어요. 자기가 엉뚱한 세계로 보내졌다는 걸 금방 깨닫죠. 거기서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해요. 그래도 악마는 손가락을 튕겨서 몸에 불을 붙이는데 계약을 어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해요. 주인공의 비명소리가 온 거리에 울려 퍼지고 악마는 쟤는 진짜 생각했던 것만큼 형편없으니까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회사원 출신인 주인공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악마가 벌을 줘서 자기가 할 일을 못하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 안 친다고 주장해요. 겨우 인간 따위가 자기랑 협상하려는 걸 듣고 악마는 흥미를 느껴요. 조는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벌써 강제로 몸을 빼앗았을 거라고 웃으면서 말해요. 자신감 있게 말하길 이건 단순한 의지력 테스트였고 자기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해요. 주인공의 당돌한 말에 악마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자기는 악마 본인하고 거래할 생각을 하는 인간은 처음 봤다고 선언해요. 갑자기 계약서에 서명할 기회가 생기고 악마는 소원 하나만 이루면 새 출발을 시켜주겠다고 동의해요. 하지만 주인공은 1000개 더 소원 빌기라는 첫 번째 소원을 빌어요. 악마는 어차피 거의 죽은 목숨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선택의 여지가 없자 새 보스한테 거래는 성사됐다고 말하고 자기 영혼을 걸고 계약서에 서명해요. 다음날 아침 주인공은 밤새 개들한테 쫓긴 마약 중독자처럼 헐떡거리면서 겨우 아파트에 도착해요. 새 보스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버렸지만 어차피 노예나 다름없으니까 참기로 해요. 아파트에 들어가자 집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차려요. 갑자기 핏자국이 묻은 차용증을 발견하고 가족이 왜 이러는지 궁금해하죠. 바로 그때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리고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맞아요. 무례한 침입자는 전화를 무시한다고 소리치지만 파트너는 애를 죽이지 말라고 해요. 파트너는 제가 오라클이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혼란스럽고 화가 난 주인공은 누구냐고 물어보자 금발 남자는 정중하게 가슴을 발로 차면서 쓸모없는 늙은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더니 엄마가 죽은 아들 같은 놈 때문에 빚 갚느라 몸져 누운 멍청한 엄마라고 욕을 해요. 엄마가 자기가 쓰레기라는 걸 모르는 게 웃기다고 하면서 엄마랑 주인공 둘 다 산소 낭비라고 불러요. 갑자기 조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더 이상 루저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때를 기억해요.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해서 지쳐 죽는 악몽을 꿨고 언젠가 진짜 그렇게 될까 봐 속으로 걱정했어요. 자기가 오라클로 각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자 엄마는 걱정 말라고 간단하게 말해줬어요. 엄마는 세상이 망해도 자기는 항상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주인공은 열받아서 갑자기 금발 남자 얼굴에 번개처럼 빠른 주먹을 날려요. 쓰레기가 날아가 버리는 동안 파트너는 쿵소리를 듣고 애 죽이기 전에 그만하라고 하지만 시체가 날아가는 걸 봐요. 먼지가 가라앉은 후 얼굴이 너무 엉망진창이라 성형수술로도 고칠 수 없게 됐어요.
그걸 본 다른 두 명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걸 보고 실시간으로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한편 주인공은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더러운 입 다물라고 해요. 2급 꼬맹이한테 교훈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깡패는 준한테 다리 하나 부러뜨려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고 말해요. 주인공은 자기 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자기보다 레벨이 높을 거라고 짐작해요. 준이 파이프를 휘두르자 존은 슬로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쉽게 피해요. 그러더니 어느새 고릴라 뒤에 나타나서 무릎으로 얼굴을 살짝 건드려요. 잔인한 발차기로 멍청이를 날려버려요. 그러자 파트너가 뒤에서 공격하면서 2급이 어떻게 저렇게 민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해요. 남자는 조가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갈비뼈를 부수려고 해요. 하지만 대신 자기가 회축에 맞아 갈비뼈가 부서져요. 지난 밤에 쓰레기처럼 버려지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남자는 린유의 명령을 받고 빚 받으러 왔을 뿐이라면서 용서를 빌어요. 그 말을 듣고 돈 빌려준 놈한테 돈은 때 되면 갚을 테니 얌전히 꺼지라고 말해요. 깡패들은 주인공의 말에 겁을 먹고 현관문으로 재빨리 나가요. 바로 그때 조가 악마한테 거기 있냐고 묻자 골드핑거는 아마추어가 자기 존재를 감지할 수 있어서 놀라요. 자기 힘이 몸에서 강하게 솟아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하자 악마는 고마워해야 할 거라고 말해요. 주인공은 흥분해서 보스라고 추켜 세우면서 힘을 빌리면 아무도 무서울 게 없다고 해요. 악마는 짜증을 내면서 미천한 인간 따위가 자기 힘을 함부로 쓸 생각을 하다니 한도를 넘으면 쉽게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주인공은 자기가 약하면 어떻게 소원을 들어주냐고 묻자 악마는 충격을 받아요. 골드핑거는 보상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안심시키지만 당분간 힘은 쓸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주인공은 실망하지만 골드핑거는 속으로 자기 힘을 너무 잘 다루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조가 혹시 운명의 짝인지 궁금해하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소원이랑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물어보지만 악마는 그냥 잊어버리고 하고 싶은 거나 하라고 간단하게 말해요. 주인공은 새로운 세계에 대해 배워야 할 게 많고 자기 몸은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한숨을 쉬어요. 조의 휴대폰을 꺼내서 조의 삶이 실제로는 어땠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가족한테서 문자나 전화 한 통도 안 왔다는 걸 먼저 알아차려요. 하지만 여동생의 문자를 열었을 때 그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엄마가 혼수 상태에 빠졌으니 최대한 빨리 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그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여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엄마 침대 앞에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잠시 후 분위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전에 여동생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그의 엄마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상태가 그의 기억 속 모습보다 얼마나 나쁜지 믿을 수 없었고 조의 잘못인지 궁금해합니다. 죄책감에 늦어서 미안하다고 여동생에게 사과하고 엄마는 괜찮은지 묻지만 그녀는 화가 나서 웃으며 이번에는 무슨 변명을 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그가 했던 훈련과 악마 소환에 대한 어리석은 변명들을 되풀이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그에게 폭발합니다. 그의 빚을 갚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한 엄마가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도 보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엄마가 그의 끝없는 빚을 갚은 후 병원비를 낼 돈이 부족해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하자 그는 조용해집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그녀는 충분하다고 말하며 그의 6개월치 생활비가 든 카드를 건네며 자신이 엄마를 돌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당황하며 무슨 뜻이냐고 묻고 그의 여동생은 냉정하게 그가 그녀에게는 죽은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밖에서 골드핑거는 그의 어두운 감정을 감지하고 애 인간 소녀의 말이 그를 그토록 아프게 하는지 묻습니다. 악마는 그가 원인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그는 조의 여동생이 예전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그의 한심한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의 상사를 웃게 만들고 그는 그의 계획을 늦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조는 그에게 강해지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고 묻고 악마는 그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그렇게 그는 훈련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나이트클럽에서 비수금업자의 상사는 그의 비서에게 고객들이 기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팀을 빨리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비서는 한 학생이 실제로 그들의 부하 3명을 때렸다고 알립니다. 그 말을 듣고 갱스터는 그의 부하들이 마감일 전에 돈을 징수하려다 그의 명성을 망쳤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비서는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학생이 그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을 때렸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상사의 완전한 관심을 끌고 그는 재빨리 조의 프로필이 담긴 보고서를 잡습니다. 그는 그 소년이 실제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벨 2가 레벨 3를 이길 수 있는 기술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비서에게 그 소년을 주시하라고 명령합니다. 장면은 아침 조깅을 하는 우리의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그의 친절한 이웃은 그에게 보충제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하지만 그는 노인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활기찬지 보고 그 남자는 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존은 제대 후 몸에 적응하고 정보를 모으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오라클이라고 부르며 더 강해지기 위한 보충제 비용이 팔과 신장 한쪽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비싸서 빚을 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장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며칠 동안의 훈련과 약물만으로도 꽤 탄탄해졌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동안 누군가가 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선생님이 부탁하신 대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소리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의 주인공은 갑자기 그들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그는 A부터 E까지 6개의 등급이 있으며 다음 등급으로 이동하려면 자신의 등급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이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차이 때문에 세상은 5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등급과 그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가장 바깥쪽 지역에 있습니다. 한편 D등급 이상은 내부층에 있습니다. 자신이 최하위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강해져서 중간 계층에 빠르게 진입하기로 결심합니다. 갑자기 네안데르탈인이 뒤에서 콧물로 그를 때리고 얼굴을 보며 웃습니다. 그의 친구는 우리의 주인공이 너무 약해 보여서 그들과 같은 레벨 1 오라클인데도 그를 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농담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의 주인공은 원숭이 같은 녀석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납니다. 바로 그때 선생님이 수업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밖에서 그는 스트레칭을 하며 그의 학교 생활이 지금까지 꽤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부릅니다. 몇 분 후 콧물 녀석은 우리의 주인공이 반해서 가장 강한 녀석과 싸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친구는 조가 싸우는 것을 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불량배는 우리의 주인공에게 필기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너무 건방져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라클의 진정한 가치는 힘에서 나오며 그의 레벨 1 힘은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브로는 불량배에게 그도 레벨 1 쓰레기라고 상기시켜주고 그 말에 불량배는 너무 화가 나서 폭력적인 훅을 날립니다. 조는 한 손으로 주먹을 가볍게 잡고 다른 손으로 손목을 비틀며 수다를 끝냈냐고 묻습니다. 화가 난 녀석은 그에게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며 조가 전보다 키가 더 커졌는지 궁금해합니다. 다음으로 조는 힘이 전부라는 그의 말을 되돌려준 다음 그의 얼굴을 때려도 되는지 정중하게 묻습니다. 그 녀석이 두들겨 맞을 거라고 생각하며 땀을 흘리는 동안 코치가 갑자기 나타나 그에 반해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주인공에게 격분합니다. 코치는 전보다 더 짜증이 난 표정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제를 일으킬 계획이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최대한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은 그저 놀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불량배는 그의 손을 잡아 빼며 놓으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진정되는 것을 보고 코치는 우리의 주인공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모두에게 테스트를 위해 줄을 서라고 명령합니다. 얼마 후 학생들은 턱걸이 바 옆에 모이고 코치 지지아가 입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가오는 다른 학교와의 토너먼트에 대해 흥분시키고 좋은 결과는 학교에 영광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엘리트 아카데미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날 무렵 그는 뻔뻔스럽게 사기꾼처럼 그의 기적의 보충제를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도전은 불량배가 한 번에 신개의 턱걸이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추는 감명을 받지 않고 이것은 진지한 테스트라기보다는 틱톡 챌린지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가 괜찮은지 묻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반장은 그가 며칠 동안 그녀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걱정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에 대해 궁금했을 뿐이라고 덮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안심시킵니다. 주제를 바꿔서 그녀는 왜 선생님의 수상한 보충제를 사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조는 단도직입적으로 돈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구매를 건너뛸 경우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려고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 전에 그녀의 이름이 불립니다. 그녀에게 행운을 빌며 그는 그녀를 보냅니다. 그녀는 25개의 턱걸이만 하고 실패하지만 코치는 그녀가 그에게서 2병을 샀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법처럼 그녀의 점수를 35점으로 올립니다. 모든 학생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쓰레기를 산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주인공은 갑자기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학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침내 조가 턱걸이 바의 차례를 위해 나섭니다. 코치는 우리의 주인공이 한 병도 사지 않았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의 얼굴에 삐뚤어진 미소가 번지며 그의 허접한 상품을 사지 않은 그를 본보기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조는 턱걸이 바와 손목 보호대를 연구하고 처음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뒤에 어떤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발을 잡자마자 그의 눈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의 몸이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는 손목 보호대에 박힌 수정이 여분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수정의 무게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밀어붙여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턱걸이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 약골이라 불리던 애가 너무 쉽게 그들을 능가하는 것에 믿을 수 없어 멍해졌습니다. 조가 100회 이상을 하자 그들은 정신을 잃고 적어도 2티어는 될 거라고 소리칩니다. 그가 마침내 바에서 손을 떼자 군중이 그에게 몰려들어 끊임없이 질문을 퍼붓습니다. 한편 코치는 그 아이가 몰래 강화제를 맞았는지 궁금해하며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그의 수상한 보충제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우리의 영웅을 위한 끔찍한 계획을 꾸미며 사악한 미소를 짓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교장은 2티어 행사 취소에 대해 전화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학교가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3티어 학생들로는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화 반대편의 남자는 시스템이 엘리트 오라클을 찾고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의 학교로 흘러가고 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합니다. 교장은 전화기를 쾅 닫고 좌절감에 얼굴을 감싸지며 학교의 엘리트 오라클을 단 한 명도 배출할 자금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시선은 학교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검은 수정에 닿습니다. 기가 코치의 목소리가 사무실 밖에서 들리면서 생각은 끊깁니다. 코치는 사무실로 당당하게 걸어들어와 엘리트 오라클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름 목록을 내려놓습니다. 교장은 서류를 훑어보고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이 1티어 수준도 안 되는데 코치는 그들을 천재로 팔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챕니다. 그러자 코치는 오라클이 되기에는 부적합한 학생이 한 명 있다고 말하고 교장은 미끼를 물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우리의 영웅에게로 돌아가 악마와 함께 교장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책은 이번에는 무슨 짓을 꾸몄냐고 묻지만 조는 침묵을 지킵니다. 문 밖에 서서 그는 교장의 악명 높은 평판을 떠올리고 이번 만남에서 험한 꼴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잡이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그의 앞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며 그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듭니다. 악마는 일찍이 언급했던 발동된 소원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불을 밝힙니다. 그는 조에게 그 물건을 빨리 찾으라고 명령하지만 조는 타이밍이 너무나 끔찍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교장이 직접 침묵을 깨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서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그의 생각은 끊깁니다. 조는 안으로 들어가 교장에게 왜 불렀는지 공손하게 묻습니다. 교장은 학교 기록을 뒤적거리다가 학생에게 오라클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교장은 돈이 전부라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저우에게 망설임 없이 지금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교장은 오라클을 육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조가 가난한 아이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약한 학생들과의 손실을 지금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등록금도 돌려줄 의향이 있습니다. 조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몇 초가 걸립니다. 한편 악마는 갑자기 수정이 그 물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웅에게 그것을 잡으라고 말하면서 눈이 커집니다. 그는 저주받은 책에게 조용히 직접 잡으라고 속삭이지만 악마는 즉시 다른 사람이 행동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조는 생각에 잠겨서 반드시 중간 도시구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퇴학당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 아카데미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이 2레벨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매우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소녀는 악마에게 이 임무에 대한 보상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순간 악마는 조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조는 말을 끊고 빌려쓰기 스킬을 원한다고 선언합니다. 골드핑거는 그 선택이 얼마나 미친 짓이고 위험한 일인지 상기시키며 그에게 소리치지만 우리의 소녀는 갇혀 있습니다.
그는 만약 퇴학당하면 악마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저주받은 책이 그를 믿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마지못해 골드핑거는 굴복하고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일은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조의 앞에 빛나는 패널이 나타나 빌려쓰기 스킬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즉시 수락합니다. 그러자 교장이 그의 생각을 가로막으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교장이 자신의 레벨을 다시 평가하고 나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교장은 가망 없는 요청에 고개를 저으며 어쨌든 손을 내밉니다. 접촉하자 그는 조의 힘이 기록에 나타난 것보다 강하지만 여전히 머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을 감은 조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가능한 한 많은 별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러고는 순수한 오라를 방출하기 시작하며 교장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악마조차도 그 아이의 에너지가 자신이 빌려준 힘을 능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랍니다. 교장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충격을 받아 비틀거립니다. 그는 조가 어떻게든 돌파하여 방금 4레벨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를 갈던 남자는 평정을 되찾고 우리의 소년을 불러 다가오는 학교 토너먼트에 참가하라고 말합니다. 조는 교장의 어조가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놀라서 눈을 깜빡입니다. 일이 마무리되자 그는 아마도 그 남자가 리를 쓰레기통에서 꺼내 학교로 끌고 와서 교육부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교장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쓸모없는 학생들을 제거하고 싶었다고 인정하고 조를 이 난장판에 끌어들여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보상으로 그는 전액 장학금과 매주 보충 제6병을 줍니다. 그는 우리의 영웅이 학교를 대표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의 전체 미래가 그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절박한지 깨달은 우리의 소녀는 슛을 날려 선반 위에 있는 검은 수정을 가질 수 있는지 묻습니다. 교장은 그것이 원래 이전 교장이 가져온 검은 별수정으로 조각되었으며 학교의 믿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러고는 학교가 무너지면 그 상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숨을 쉬며 넘겨주겠다고 동의합니다. 우리의 영웅은 자신감을 갖고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장은 화제를 바꿔서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묻습니다. 조는 시종일관 자신의 힘을 숨기고 있었다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교장은 거의 숨이 막힐 뻔하며 레벨을 숨기는 것이 최고의 프로 게이머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바로 그때 여자가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고 교장은 그녀에게 조를 엘리트반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2층 전체가 엘리트만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화제를 바꿔서 그녀는 교장과의 관계가 어떤 종류인지 아무렇지도 않게 묻지만 조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얼버무립니다. 바로 그때 기가 코치가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그는 교장에게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사과합니다. 여교사는 조가 전혀 퇴학당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반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히며 그의 말을 끊습니다. 그녀는 교장이 지금 그를 찾고 있다고 덧붙이고 코치는 얼굴에서 핏기를 잃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집니다. 그는 도대체 그처럼 가난한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4레벨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중얼거립니다. 악마는 즉시 끼어들어 당면한 인물을 상기시킵니다. 골드핑거는 자신의 힘이 인간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는 이미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료 보충제도 얻었고 퇴학도 면했기 때문에 지금은 인생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그는 진정한 위기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빚이며 돈을 벌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해 보입니다. 먼지투성이의 허름한 지역을 둘러보며 그는 무슨 쓰레기장에 들어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 남자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활짝 웃으며 이쪽으로 오라고 한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남자는 늘 수업에 파묻혀 있어서 그를 더 빨리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 남자는 자신을 장 선생님이라고 소개하고 조는 즉시 그가 정말 여기 유일한 선생님인지 묻는다. 장은 머리를 극적이며 학교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가 고급반에 배정된 유일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훈련을 위해 가장 안쪽 구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 복도는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덧붙인다. 문을 활짝 열며 선생님은 조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시설은 여전히 최고라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우리의 주인공은 경외심에 휩싸여 바라본다. 내부는 외부와 전혀 어울리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의 체육관과 같다. 그의 선생님은 학생들이 모두 자율훈련을 하고 있으며 그를 소개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곳이 활기가 넘치는 학생들이 있는 5성급 피트니스 클럽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곁눈질하는 사람들도 몇몇 발견한다. 그러자 선생님은 모두를 불러 새로운 사람을 소개한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존경심을 표하며 인사를 하지만 뒤에 있던 빨간머리 남자는 즉시 팔짱을 끼고 능글맞게 웃으며 문제를 일으킨다. 그는 조를 조롱하며 연주를 써서 들어왔다고 인정하라고 말한다. 선생님은 그에게 버럭 화를 내며 원아오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소리치며 조는 순전히 실력으로 편입했다고 설명한다. 그 남자는 믿지 않는다. 그는 쉬운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조에게 뜬금없이 싸움을 건다. 학생들은 즉시 환호하며 오랜만에 결투를 보게 되어 흥분하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다. 뒤에 있던 금발의 학생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분홍색 머리의 소녀가 싸움이 벌어지려고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금발의 학생은 흥미를 느끼고 소위 편입생에 대해 더 자세히 묻는다. 우리의 주인공에게 돌아와서 선생님은 그에게 도전을 거부하라고 조언하지만 조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인다. 그는 침착하게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는 한 시합은 괜찮다고 덧붙인다. 한편 학교 사무실에서 교장 선생님은 새로운 아이가 벌써 싸움을 걸고 있는지 알고 싶어 혈압이 오르기 직전이다. 선생님은 전화로 우리의 아이가 원아오의 도전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한다. 싸움으로 돌아와서 양쪽은 서로 마주보고 서서 물러서지 않고 광기를 키운다. 교장 선생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현재 수준을 알고 싶어 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결투를 경기장에서 하도록 허락한다. 얼마 후 두 학생은 선생님이 규칙을 설명하는 동안 따로 떨어진 책상 뒤에 서 있다. 첫째, 외부 간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두 파이터 모두 같은 스타 레벨로 경쟁해야 합니다. 원아오는 조가 정말로 2등급 오라클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워한다. 그러자 선생님은 지침을 마무리하며 급소를 때리는 것은 절대 금지라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킨다. 두 상대는 서로를 맴돌기 시작하고 선생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치명적인 힘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는 누가 지든 결과에 상관없이 나중에 보복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한다. 얼굴에 깨끗한 일격을 가하거나 항복하면 결투는 즉시 종료됩니다. 선생님은 손을 흔들어 시작을 알린다. 빨리 끝내기를 바라며 원은 앞으로 돌진하여 곧장 그의 목을 겨냥한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의 팔을 잡고 완전히 날려버린다. 빨간 머리는 즉시 다시 휘두르며 이 녀석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원아오는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붓지만 조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피한다. 좌절한 원아오는 갑자기 기어를 바꾸고 발차기를 시도한다. 다리가 공중에서 비틀리고 빨간 머리는 그의 시그니처 무브인 훅 인드킥을 날린다. 조는 간신히 팔로 막지만 빨간 머리는 이제 승부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며 시굿는다. 바로 그 자세에서 그는 날카로운 발차기로 원아오의 목을 겨냥해 그를 놀라게 한다. 빨간 머리는 어떻게든 회복하려 했으며 이 녀석이 어떻게 무술을 알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넘어지기 전에 몸을 가누며 원아오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얼굴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 돌아섰을 때 조는 차분하게 주먹을 쥐고 그의 코를 톡 친다. 그는 씩 웃으며 그게 승리를 의미하느냐고 묻고 원아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는다. 경기장은 잠시 조용해지다가 장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조가 승리했다고 선언한다. 원아오는 자신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모두가 그 시합의 충격적인 결과에 놀란다. 그들은 우리의 아이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그는 시합이 너무 빨리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시합에서 무언가를 배웠다. 그리고 나서 그는 원아오에게 이제 불만이 있냐고 묻는다. 그 시합을 본 코치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원아오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엘리트였지만 엘리트반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녀석에게 졌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아이가 뛰어난 숨겨진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라고 말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 우리의 아이를 축하하며 그에게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와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분홍색 머리의 소녀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고 노란색 머리의 남자는 그들이 확실히 그와 같은 남자를 강한 팀에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의 아이에게 엘리트반이 마음에 드냐고 묻자 그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열정적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대답한다.
교장 선생님은 강한 사람은 항상 관심을 끌기 때문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그에게 훈련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학교는 그를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우리의 아이는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는 대신 그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훈련에 계속 집중하라고 말하고 그의 가족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학교도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다. 우리의 아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제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육관에서 훈련할 때 그는 학교가 학생 대출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그는 어디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갑자기 노란머리의 남자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 시합에 대해 칭찬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의 아이에게 누구냐고 묻고 그는 똑같은 질문을 그에게 되묻는다. 한편 그 소녀는 션에게 그가 무례하다고 말하고 때로는 그가 조금 짜증스럽다는 것에 대해 우리의 아이에게 사과한다. 그녀는 자신이 수이고 그녀의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 션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소개한다. 그녀는 그들이 모두 그의 선배이고 그가 무엇이든 혼란스러워한다면 그들이 그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짜증나는 남자는 이제부터 그들은 한 팀이고 그가 팀 리더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그를 잘 돌볼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의 아이에게 그가 원아웃을 상대로 사용했던 전투 기술에 대해 묻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가 그런 기술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한다. 그 리더는 우리의 아이가 그가 사용했던 움직임이 단지 반사신경일 뿐이라고 말하자 놀란다. 그는 원아오가 이것을 알게 되면 경노할 것이라고 말하고 수는 재빨리 그녀가 그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전투기술은 사람이 스크롤이나 기억석에서 배우는 특별한 슈퍼무브이며 그것에 대한 숙련도가 높을수록 더 강해진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많은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파이터는 이러한 기술을 그들의 싸움 스타일에 결합한다. 그러자 션은 원아오가 시합에서 훅 인드킥으로 알려진 D등급 전투기술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우리의 아이는 그것이 바로 그가 킥을 제대로 막을 수 없었던 이유임에 틀림없고 그가 그러한 기술을 얻을 수 있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들이 희귀하냐고 묻고 그 리더는 그들의 희귀성이 등급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한다. 학교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지만 그들은 두 가지 조건에서만 강력한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그것들을 샀거나 누군가가 그것들을 그들과 공유하지만 그것들은 정말 비싸다. 오늘날 시장에서 기본적인 D등급 기술조차 약 50만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다. 자랑하면서 그들은 모두 그들이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면 그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 존은 그 정도 돈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기에 진짜 부자라고 생각한다. 문득 그는 그들에게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그들에게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지만 은행을 터는 것 같은 불법적인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새는 그에게 블랙워터 구역밖에 없다고 하지만 수는 얼른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자 새는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들었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한다. 그 후 리더는 우리의 주인공에게 기술을 배우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묻고 그는 약 30만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계좌를 확인하지만 완전히 텅 비어 있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어쨌든 학교가 끝나면 블랙워터 구역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돈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도를 이용하여 그 구역에 도착하고 집에서 정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교복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심지어 보스에게 그 구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다. 그가 들은 바에 따르면 외부 구역에는 강한 파이터가 없고 그의 파워 레벨은 레벨 4 오라클과 같으므로 누구든 쉽게 상대할 수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적어도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주위를 자세히 둘러본 후 그는 이 지역이 확실히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이곳이 정말 기적의 구역인지 궁금해하지만 여전히 희미한 발자국들이 보이고 그것은 그를 숨겨진 비밀 통로로 이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통로를 조심스럽게 지나 마침내 기적의 구역에 도착한다. 기적의 구역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더러운 주변 환경과 모든 음침한 거래들을 본다. 그는 이곳에는 법이 없고 말 그대로 이익을 내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곳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본 후 그는 빚을 갚을 만큼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갑자기 그는 스토킹하는 깡패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미행할 계획인지 묻는다.
깡패 중 한 명은 그의 날카로운 직감에 칭찬하며 그가 완전히 부주의할 때 공격할 계획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때려 눕힐 것이다. 그는 그와 같은 아이들을 많이 봤다고 말한다. 블랙워터 구역에 변장하고 와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부유한 아이들 말이다. 존은 그가 일종의 바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빈털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깡패는 그가 오라클이기 때문에 그가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에게 살고 싶다면 그의 명령에 따르고 주머니를 비우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주인공은 그에게 정말 무례하다고 말하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리더를 기절시킨다. 다른 두 명은 그가 조심하지 않아서 리더를 기절시켰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찌르기 위해 곧장 달려든다. 갑자기 나무 상자들이 그들 둘 다에게 떨어지고 한 미스터리한 소녀가 재빨리 우리의 주인공의 손을 잡고 그녀와 함께 가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도망쳐 숨겨진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다. 존은 그녀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에게 귀찮은 일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두 녀석을 때려 눕힌 후 그들에게 질문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소녀는 마치 이미 우리의 주인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에게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갑자기 당황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몸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그가 실제로 그녀를 아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의 이름이 그의 기대 쓰여 있는 것을 읽었다고 말하며 화제를 바꾼다. 명찰을 본 후 그는 즉시 그것을 제거한다. 그는 소녀가 그를 모르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이름이 줄곧 그의 기대 쓰여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이것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에게 이 지역은 정말 위험하니까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숨기라고 조언하고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녀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는 그가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곤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물러서야 한다고 결심한다. 조가 떠나자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고 학생이 왜 기적의 구역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를 만졌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이미 오라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신분이 어디에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얼굴을 가릴 마스크를 산다. 돈을 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한 낯선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자기가 지역 여행 가이드라고 말하며 그가 가진 모든 질문에 대답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우리의 주인공은 흥미를 느끼고 그에게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곳에 대해 아는지 묻는다. 그 가이드는 그가 인원수를 한 명 늘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며 우리의 주인공에게 자랑스럽게 그를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는 조를 격투 경기장으로 데려가서 이곳이 지하 파이트 클럽이냐고 묻는다. 그 가이드는 그의 말이 맞고 이곳이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오늘 우승자는 상금과 함께 걸린 돈의 특정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오라클도 이 싸움에 참가하므로 이 경기는 위험도가 높지만 보상도 높다고 말한다. 진행 중인 싸움을 본 후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이길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 가이드는 그에게 베팅칩을 구해다 줄 수 있다며 참가하고 싶은지 묻는다. 그는 어쨌든 상금을 노리겠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을 따라 미스터리한 소녀도 파이트 클럽에 들어가 그를 찾기 시작한다. 갑자기 그녀는 우리의 주인공이 링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못생긴 녀석이 조 앞에서 잘난 척하며 자기는 지정된 파이터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기절시킨다. 관중들은 모든 파이터가 단 한 방에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다음 두 명의 파이터도 처리한다. 이 싸움들을 보면서 클럽 보스는 그가 약해 보여서 싸우게 해줬을 뿐인데 혼란스러워한다. 부하 직원은 그에게 이 모든 싸움을 본 후 모든 파이터들이 기권했고 고객들은 이 모든 경기가 연출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시 보스는 그의 부하들에게 특별 경기를 준비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에게 모든 상금을 가지고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그는 마지막 상대를 물리치고 이제 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아나운서는 관중들이 이 경기들에 모두 흥분했기 때문에 특별 경기를 준비했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들이 절대 상금을 넘겨줄 계획이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부하 직원들은 괴물이 부착된 트롤리를 꺼내온다.
아나운서는 특별 경기는 니플링과의 대결이라고 말한다. 일명 괴물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를 보고 존은 진심으로 놀란다. NPC들은 트롤리에서 그를 풀고 괴물은 마치 시체처럼 땅에 떨어진다. 그들은 즉시 링에서 뛰쳐나가 링을 꽉 잠근다. 우리의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며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다. 갑자기 괴물이 잠에서 깨어나 정말 위협적인 표정을 짓는다. 관중 속의 뚱뚱한 남자는 그 괴물을 단 한 방에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며 여자친구를 안심시키지만 사실 그는 그 짐승을 보고 거의 바지에 오줌을 쌀 뻔했다. 미스터리한 소녀는 저런 것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조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녀의 능력으로 그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면 그녀의 정체가 탄로나고 그녀의 계획이 새어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이런 때에 보스가 여기 없어서 유감이라고 생각하며 이 괴물을 물리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그의 눈을 빤히 쳐다볼 때 그는 자신이 먹잇감이고 괴물이 사냥꾼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의 육감은 이 녀석이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 괴물은 우리의 주인공에게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 달려들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본능을 사용하여 공격을 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다. 이후 그는 살아남고 싶다면 진지해져야겠다고 결심한다. 괴물이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자 존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힘을 빌려 레벨을 올리고 괴물을 주먹으로 땅에 꽂아버립니다. 괴물이 쓰러져 있자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다시 공격해 와 간신히 피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 효과가 없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근접전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재빨리 물러섭니다. 경기장을 질주하며 우리의 주인공은 공격을 피하고 괴물을 물리칠 무기를 찾습니다. 그러다 괴물의 발톱을 부러뜨려 단검처럼 사용해 괴물의 목을 빠르게 베어버립니다. 베인 상처가 깊지 않아 죽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의 주인공은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괴물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기에 한 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과 함께 존은 앞으로 돌진하지만 괴물이 정체불명의 가스를 내뿜는데 알고 보니 그냥 증기였습니다. 괴물은 이 안개를 시야방해로 이용해 여러 방향에서 우리의 주인공을 공격합니다. 안개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괴물은 우리의 주인공이 한 번만 움직이면 죽일까 봐 두려워 이 기회를 틈타 피해를 입힙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시간이 다 되면 자신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괴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마침내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정신을 집중하고 즉시 괴물의 위치를 포착합니다. 그 후 그는 손으로 잡고 깨끗하게 잘라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공이 마지막 일격을 가할 기회였고 그는 곧바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시간이 다 되었고 그의 심장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한편 괴물은 이 기회를 틈타 그의 무기를 빼앗고 혀를 휘둘러 치명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다시 힘을 빌려 괴물의 혀를 잡고 공중으로 휘두른 다음 양쪽 턱을 잡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괴물을 찢어 죽입니다. 한편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보스는 초조하게 새로운 아이가 쓰러졌는지 묻지만 그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집니다. 경기장 안에서 흰머리 소녀는 조가 어떻게 해냈는지 궁금해하며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봅니다. 여전히 괴물의 머리를 움켜쥔 채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쏘아보고 그 살벌한 눈빛만으로도 관계자들은 식은땀을 흘립니다. 보스는 그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아버리자 그 파이터를 데려오는데 엄청난 돈을 썼다고 욕하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나운서는 정신없이 수습하며 조에게 축하를 건네고 스태프를 따라가 보상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 대기실에는 현금으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관계자는 총 50만 달러 정도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손을 뻗어 잡으려 하자 보스가 갑자기 쾅 닫아 버립니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거래가 바뀌었다고 선언합니다. 조가 영구 파이터가 되어 전액을 받거나 4분의 1만 가지고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보스는 그 싸움 이후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자신의 소중한 전사는 갑작스러운 두부 손실 질환을 겪었다고 소리치며 짜증을 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것은 원래의 거래가 아니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조건에 상대방이 링에서 죽어도 파이터는 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합의된 조건이 아니었냐고 다시 묻자 조의 기운만으로도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십니다. 살기등등한 분위기를 풍기며 그는 전액을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요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스는 총을 꺼내 위협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동작으로 우리의 영웅은 무기를 분해하고 폭력배의 손가락을 부러뜨립니다.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보스는 부하들에게 그 아이에게 총알을 퍼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부하들은 즉시 총을 꺼내 발사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한숨을 쉬고 눈에 띄게 점점 더 짜증을 냅니다. 밖에서 흰머리 소녀는 갑작스러운 총소리가 터지자 긴장합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빈소다 캔처럼 창문을 뚫고 날아갑니다. 바닥에 쓰러진 의식을 잃은 경호원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무슨 영화 촬영이라도 하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흰머리 소녀는 이 혼란이 모두 조의 솜씨라고 짐작합니다. 한편 우리의 영웅은 경호원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아랑곳 없이 그들을 쳐부수고 있습니다. 대머리 폭력배가 총을 들어 발사하려 하지만 그는 대신 머리를 벽에 박아버립니다. 밖으로 뛰쳐나온 그는 현금을 손에 쥔 채 달아나고 2층의 폭력배들은 그를 잡으라고 소리칩니다. 거리를 질주하면서 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몸은 느려집니다. 부상도 서서히 그의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 갑자기 손이 그의 후드티를 잡아당겨 좁은 골목으로 끌어당깁니다. 이전에 그 소녀는 폭력배들이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갈 때 재빨리 그의 입을 막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그녀는 그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조는 그녀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을 아끼라고 지시하고 숨겨진 탈출 경로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를 터널로 안내하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폭력배들이 이 지역 전체를 봉쇄하고 그를 잡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대답하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끊으며 어서 가라고 말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터널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통신기를 두드립니다. 상대편에서는 한 목소리가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화를 내며 묻습니다. 그녀는 무시하고 그녀의 여동생에게 닥치고 할아버지와 연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보고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장면은 다시 조에게로 돌아가고 그는 간신히 비틀거리며 아파트로 들어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깨어있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마지막 남은 힘을 태우는 순간 우리의 주인공은 마침내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어머니가 몸이 나아지고 있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꿈을 꿉니다. 진실은 그녀에게 기껏해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언젠가 그의 아이들을 만나고 조금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웅의 어머니는 곁에 있어줄 힘이 없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웅이 현실로 돌아오면서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그는 눈을 번쩍 뜨지만 몸을 가다듬고 창밖의 햇살 가득한 하늘을 바라봅니다. 몸을 일으켜 앉으며 그는 여전히 요헨의 집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를 깨운 것이 어린 시절의 악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그를 덮칩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마침내 깨어났냐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악마에게 지난 며칠 동안 어디에 있었냐고 묻지만 저주받은 책은 사업상의 일이라며 변명합니다. 대신 그는 그가 이틀이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된 이유를 되묻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악마는 그가 지하 경기장에 몰래 들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괴물과 정면으로 맞섰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골드핑거는 폭발하며 그런 무모한 짓을 했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지만 악마는 그의 힘으로는 두 번 다시 그를 되살릴 수 없다고 경고하며 계속해서 나무랍니다. 그는 이번이 두 번째 기회이니만큼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다그칩니다. 낭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조는 미소를 짓고 자신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악마에게 말합니다. 골드핑거는 조금 안심하며 싸웠던 몬스터가 이 세상에서 온 것 같지 않다고 인정한다. 그 생각에 주인공은 저주받은 곳에서 만났던 소녀를 떠올리지만 지금은 레벨업이 중요하다며 생각을 떨쳐낸다. 그러다 지난밤 보상을 기억하고 즉시 서류 가방을 열어 빳빳한 지폐 더미를 꺼낸다. 악마는 돈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고 조롱하지만 주인공은 적어도 지금은 토너먼트가 끝날 때까지 빚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대답한다. 자신을 내려다보며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이 상처부터 치료해야 한다고 말한다. 머리를 감싸쥐며 병원, 은행, 수업을 하루에 다 가야 한다며 투덜거린다. 병원에서 의사는 주인공을 진찰하고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하면 빨리 나을 거라고 말한다. 회복 속도를 알아차린 남자는 주인공에게 혹시 예언가냐고 묻고 주인공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의사는 태도를 바꿔 회원 가입을 권유한다. 주인공은 즉시 거절하고 일반 약을 달라고 한다.
몬스터의 혀에 독이 없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의사가 연고를 건네는 것을 지켜본다. 하지만 병을 받는 순간 굳어버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응시한다. 의사에게 왜 병이 빛나는지 묻지만 의사는 평범한 용기라며 이상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주인공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병이 빛나는 것을 분명히 본다. 의사는 상담 세션이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에 도움이 될 거라며 회원 가입을 다시 권하지만 주인공은 무시한다. 복도에서 존은 이상한 에너지 흐름을 감지한다. 손을 내밀자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별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하 싸움을 떠올리며 그 전투가 일종의 각성을 일으켰을 거라고 추측한다. 이제 별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미소를 짓는다. 그때 녹색 오라를 뿜어내는 남자가 지나가고 존은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애쓴다. 남자가 지나간 후 몰래 다시 쳐다보고 식은땀을 흘리며 저 남자의 별 에너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녹색 머리칼의 남자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스캔 당한 건가 생각하지만 떨쳐낸다. 통신기로 외계의 별을 즉시 추적하라는 명령이 쏟아진다. 녹색 머리칼의 남자는 한동안 이 나라에 머물 계획이니 진정하라고 말한다. 상대는 보스의 예언에서 외계의 별을 보스급 위협으로 규정했으니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녹색 머리칼의 남자는 보스가 걱정이 너무 많다고 웃는다. 외계의 별이 정말 적이라면 주저없이 박살내겠다고 선언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교장은 수업과 전화를 빼먹은 주인공을 꾸짖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개인적인 일에 휘말렸다고 사과한다. 교장은 화를 내기보다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토너먼트 때문이냐고 묻는다. 교장은 고개를 저으며 토너먼트에 대한 그의 실력을 굳게 믿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신 정말 곤경에 처하면 학교가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다. 학교의 최우선 과제는 엘리트 오라클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존은 걱정하지 말라며 토너먼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교장은 안심한다. 잠시 후 션과 수는 그에게 달려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션은 주인공이 전에 전투 기술에 대해 언급한 것을 기억하고 주머니를 뒤진다. 신용카드를 꺼내며 그를 위해 30만 달러를 모았고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이 자신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깨닫고 놀라 굳어버린다.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 기술을 살 마음이 바뀌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때 웨나오가 평소와 달리 수줍어하며 이전 행동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5만 달러를 건넨다. 주인공은 그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하고 수는 웨나오에게 꿍꿍이가 있냐며 신문하기 시작한다. 예나오는 조를 사기꾼이라고 불렀던 것을 만회하고 싶었을 뿐이며 이제 그들과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정한다. 수가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그를 합류시켜도 되냐고 묻고 주인공은 상관없다고 어깨를 으쓱한다. 그러자 수가 웨나오에게 네 번째 멤버가 되어도 괜찮냐고 묻고 웨나오는 순이는 상관없다고 대답한다. 션은 즉시 그에게 물통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며 갑질을 하려 하고 두 사람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진다. 존은 미소를 지으며 든든한 친구들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장면이 빠르게 전환되어 주인공이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며 오라클은 신체 훈련 중에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흡수율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다. 훈련 장비를 착용해도 대부분의 에너지가 여전히 새어나간다. 존은 예상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레벨 1을 넘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라며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때 션이 끼어들어 지루한 단독 훈련보다 훨씬 효과적인 듀얼 매치를 제안한다. 주인공은 션이 새로운 능력을 각성시킨 그 싸움 동안 새로운 능력을 각성했기 때문에 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 생각에 션에게 모두를 모으라고 명령한다. 잠시 후 션과 수는 그에게 합동 공격을 가한다. 주인공은 그들을 막아내며 만족감을 느끼고 둘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한다. 1시간 넘게 싸웠다고 지적하고 션과 수는 숨을 헐떡인다. 수는 그가 2대1 스파링을 언급했을 때 농담인 줄 알았다고 인정하고 션은 이 훈련 방법이 엄청나게 효과적이라고 덧붙인다. 그러다 웨나오를 바라보며 이제 내 차례라고 말하고 예나오는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미소를 짓는다. 그룹을 지켜보며 존은 모두의 흡수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레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천성적으로 흡수율이 높은 자신은 테스트를 더 밀어붙일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보충제는 안전을 위해 희석되어 있다. 하지만 흡수력이 낮은 사람들은 보충제를 사용해도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 반대로 힘빌리기 기술은 어떤 보충제보다 100배 더 농축되어 있다. 만약 무모하게 흡수하면 몸이 말 그대로 폭발할 것이다.
하지만 흐름을 조절하고 천천히 흡수할 수 있다면 미친 속도로 레벨업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 도박을 염두에 두고 주오는 기술을 활성화하고 즉시 강력한 오라 파동을 방출한다. 에너지의 순수한 힘에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지만 그 능력이 한 번에 2레벨을 올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당연하다. 몸에 힘을 주고 에너지를 얇게 조절된 흐름으로 만들고 흡수하기 시작한다. 엄청난 압력에 몸이 마비되고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지른다. 모든 의지를 집중하며 조는 에너지가 전에 느껴본 것보다 빠르게 몸을 채우는 것을 알아챈다. 그러다 공포가 엄습하고 몸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손을 위로 향하게 하고 넘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에너지가 파도처럼 쏟아져 나와 친구들은 엄청난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들은 조가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강해졌는지 충격을 금치 못한다. 그때 골드핑거가 나타난다. 소란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악마는 눈앞의 광경에 굳어진다. 땀에 흠뻑 젖은 조는 침착하게 그 힘을 흡수했다고 말한다. 악마는 소년이 해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며 조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신의 소울메이트인지 궁금해한다. 그가 무언가를 말했는지 묻지만 그는 그냥 주인공이 죽지 않아서 기쁘다고 화제를 돌린다. 소란을 듣고 코치가 달려와 무슨 일이냐 묻자 수는 조가 에너지를 방출했다고 말합니다. 코치는 엄청난 별의 힘에 놀라 즉시 조수들에게 측정 장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주인공의 힘을 측정한 후 그들은 이미 레벨 3 오라클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코치는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곧 교장실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학교에서 레벨 3 오라클을 본 것은 정말 오래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는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레벨업을 할 수 있는지 묻고 그녀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는 훈련 덕분이라고 말하며 다음에는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혼자서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세 사람 모두 신이 나서 연습 강도를 높입니다. 반면에 주인공은 보스에게 이번에는 왜 화를 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이제 익숙해졌다고 말합니다. 골드핑거는 조가 더 강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레벨업을 할 수 있지만 악마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별의 힘을 저장해왔고 이 새로운 힘에 적응하면 다시 레벨업할 것입니다. 간단하죠. 보스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침묵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경쟁이 다가오고 주인공은 마침내 큰 날이 올 때까지 엄청난 힘으로 훈련합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스쿼드 전체가 흥분합니다. 수는 자신이 실제로 여기에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흥분하며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는 지식을 뽐내며 올해 참가자가 가장 많다고 지적합니다. 원아오는 끼어들어 레벨 4 브레킷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제때 레벨업하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지만 조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장의 말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맴돕니다. 상황이 너무 엉망이 되면 기권하세요. 다시 싸우기 위해 살아남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레벨 3과 레벨 4의 경기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은 헤어지고 그 혼자 준비합니다. 한편 교장과 코치는 VIP 구역으로 들어가 사탕 가게에 온 아이들처럼 주변을 둘러봅니다. 코치는 이것이 그들이 기다려온 종류의 호화로움이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레벨 4 브레킷의 파이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왕 교장이 나타나 교장에게 몇 달 만에 2명의 고레벨 학생을 배출한 것을 축하합니다. 교장은 겸손하게 행동하며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 학생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는 또한 웡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가 대회에 대한 모든 주요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개역 후 정부는 우승 학교의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 때문에 토너먼트의 난이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갑자기 한 거만한 남자가 촌뜨기가 VIP 라운지에 억지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장은 대답하고 싶어 하지만 웡은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 대회에서 우승한 학교의 교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장은 그것은 모두 과거의 일이며 누가 이 대회에서 우승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백발의 남자는 휴에게 이 장면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즐기면서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코치는 학생들에게 괜찮을지 교장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대회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휴는 코치에게 그의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 재능이 있고 조는 천재보다 훨씬 더 재능이 있는 영재라고 대답합니다. 교장은 그저 학생들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탠드에서 반 학생들은 조를 응원하고 있지만 그녀는 그를 걱정하고 있고 이곳에 처음 와서 정말 긴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주인공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를 응원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일주일 전 학교에서 그녀는 조가 학교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위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동안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려 하지만 주인공이 나타나 제때 그녀를 잡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고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한 다음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를 봤기 때문에 인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이제 엘리트가 되었고 하위반 사람들과는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친구는 영원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행복해하며 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는 반드시 토너먼트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는 참가자들이 무대로 나온다고 선언하고 반대편은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흥분합니다. 아나운서는 올해 교환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이 행사는 그와 그의 파트너인 릴리안이 주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듣고 군중은 열광합니다. 그녀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돌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디바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왔으며 오늘은 평범한 아나운서일 뿐입니다. 참가자들이 이 대회의 진정한 스타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아나운서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12개 아카데미에서 48명의 참가자가 있으며 16명은 레벨 4 브래킷에 나머지는 32명은 레벨 3 브래킷에 있습니다. 그는 홀은 레벨 4 브래킷 전용이며 랭킹은 레벨 3 브래킷과 레벨 4 브래킷 모두의 점수를 기반으로 하며 나중에 점수로 변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가자들은 1대1로 대결하고 승자는 다음 단계로 진출합니다. 그는 한 명의 파이터가 남을 때까지 다른 경기의 승자와 대결합니다. 제한 시간은 30분이며 한 참가자가 기권하거나 싸울 능력이 없을 때 경기가 종료됩니다. 릴리안은 올해 토너먼트의 규칙이 훨씬 더 엄격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모두에게 기둥 꼭대기를 보라고 말합니다. 군중은 S급 유명인 백월이 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흥분합니다. 그는 지배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로 바닥을 흔듭니다. 아나운서는 마스터가 관중을 빗나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한 반지를 설치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는 각 경기 후 반지를 즉시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또한 참가자들에게 잼을 착용하라고 말합니다. 잼은 참가자 인증 역할을 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S급이 정말 무섭다고 속삭이고 주인공은 그의 힘이 거의 고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너무 태평해서 긴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이돌은 결과가 체육관에 표시될 것이라고 말하고 공식적으로 대회가 시작된다고 발표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17분 만에 끝나고 승자는 사오란입니다. 교장은 S급 오라클이 직접 토너먼트를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올해 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왕 교장은 레벨 4와 레벨 3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레벨 4 오라클은 이미 자신의 전투 기술을 완전히 숙달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학교는 너무 부유해서 시급 기술을 구매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들이 항상 토너먼트에서 우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보조금으로 참가자들에게 최고의 포션과 전투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란친과 리 제이의 경기이며 친은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하면서 상대를 가지고 놉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능력 기반 전투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한 다음 마무리 일격을 가하고 승리합니다. 군중은 이것을 보고 흥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몰래 일종의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본 교장은 이 능력은 상위 랭크 오라클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왕 교장은 그녀가 더 어린 나이에 이 능력을 얻은 영재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아오 교장은 그런 능력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웡은 왜 진실이 아니라면 그녀를 영입하려고 했냐며 그를 조롱합니다. 리 교장은 그저 조기 각성일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에서 웡은 상대방의 공격조차 허용하지 않고 단 5초 만에 경기를 끝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불타는 신탁이 올해 토너먼트에서도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장은 리 교장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자랑하기 위해 리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왕은 기다렸다가 보라고 말합니다. 후는 이 전투가 그들의 리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위가 너무 낮아서
이 토너먼트 예선에 참가하는 것조차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가 한 경기라도 이기거나 최소한 쇼라도 보여준다면 그는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7번째 경기가 끝난 후 우리의 주인공은 다음 참가자이며 그의 상대가 어떤 종류의 파이터일지 궁금해합니다. 골드핑거는 그에게 힘을 빌려서 경기를 빨리 끝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고 조사를 받으면 정말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링으로 가는 길에 그는 친을 만납니다. 그녀는 그의 상대가 가장 강한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경기에 있게 된 것은 불운이라며 그의 격투 기술은 너무 강력해서 D랭크 신탁조차 완전히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렇게 강력한 기술을 낮은 랭크 경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지 묻습니다. 친은 보석이 치명적인 공격 하나를 막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경쟁에 쓰디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왜 그녀가 그를 돕고 있는지 묻자 그녀는 그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거만한 바보들을 때려 눕히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가 그녀를 도와주기를 바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상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를 조금이라도 지치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상대가 정말 그녀가 말하는 만큼 강한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우리의 주인공이 링에 들어서자 관중들은 크게 환호합니다. 그는 따뜻한 환영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환호성이 어벤져스에서 탈락한 사람처럼 등장하는 레이 선수를 위한 것입니다. 아나운서는 마지막 경기에 레이 체이가 등장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불과 12살의 신탁이 되었고 단 4년 만에 레벨 4 신탁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길드 초청과 함께 국가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이 새로운 시대의 최고의 파이터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링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관중들은 완전히 열광하며 그를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반장은 단 한 사람도 우리의 주인공을 응원하지 않아서 걱정합니다. 관중 속의 한 남자는 레이가 강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팬이 많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반대로 그의 상대는 성질 나쁜 평범한 남자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녀는 조가 진정으로 친절하고 온화한 소년이기 때문에 그를 응원한다고 대답합니다. 그 후 그들은 싸우기 시작하고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천재가 이 경기에서 어떻게 활약할지 그리고 그가 무패의 영광 아카데미를 이길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지금 경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릴리아는 그에게 파이터 중 한 명을 소개하는 것을 잊었는지 물어보며 그를 방해합니다. 그는 재빨리 사과하고 모든 흥분 속에서 잊었다고 인정합니다. 그 후 그는 조를 레이디 오라클 아카데미의 스타로 소개하고 이번이 그의 아카데미가 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그는 그에 대해 주목할 만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토너먼트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에서 최소한 그에게 기술을 사줬어야 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관중들은 그에 대해 나쁘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재와 싸울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두건을 쓴 남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반장을 크게 조롱합니다. 한편 우 교장은 교장에게 그들이 아카데미에 떠오르는 스타를 첫 해에 마주하게 된 것은 꽤 불행한 일이지만 그들은 빨리 끝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웡은 후에게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하므로 그는 그를 무시하고 침착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링 안에서 레이는 그에게 첫 토너먼트에서 그를 만나게 된 것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브로는 그에게 경기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우리의 주인공을 향해 돌진하고 바로 그의 곁에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의 총 힘의 10%만 사용하여 이 경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 경기에서 지더라도 최소한 조금은 괜찮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는 그가 모두 좋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에게 이미 한번 정상적으로 싸우라고 말했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바로 그때 아나운서는 천재가 그의 열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말하고 첫 번째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발표합니다. 그와 함께 레이는 그의 속도를 사용하여 우리의 주인공을 공격하고 그는 너무 빨리 움직여서 마치 그림자 분신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여러 복사본을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그들 모두가 같은 시간에 공격합니다. 시청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천재를 이기는 것이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 교장은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재는 우리의 주인공이 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어려운 시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왕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드디어 끝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까워지자 존은 그에게 피하지 않을 거냐고 묻고 그를 잔인하게 얼굴에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실제로 레이의 공격을 반격하고 순식간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천재는 보통 그의 속도로 어떤 공격이든 피할 수 있지만 주요 질문은 그가 부주의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피하지 못한 것인지입니다. 관중 속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공이 어떤 종류의 해킹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천재를 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누가 첫 번째 타격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숨겨진 규칙을 어겼는지 궁금해하고 웡은 교장에게 그의 학생이 분명히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 교장은 레이보다 빠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는 속임수를 쓰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교장은 그들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면 고위층이 이미 그들을 잡았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리 교장은 그에게 징징거리고 짖는 것으로 매우 나쁜 본보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경기를 지켜봐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 순간 피카츄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외칩니다. 그는 전에 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이제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의 힘이 거의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공격을 가하며 번개가 그를 감쌉니다. 레이는 계속해서 더 많은 볼트를 소환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차분하게 서서 눈조차 깜박이지 않습니다. 그는 레이가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스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거의 재미있습니다. 갑자기 노란 번개가 조를 스쳐 지나가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 남자는 장벽에 부딪혀 튕겨나가 과민한 핀볼처럼 경기장 주변을 튀어다니며 매 타격마다 속도를 높입니다. 아나운서는 레이가 그의 비장의 카드를 발휘하려고 한다고 외치고 릴리아는 쓸모없는 필러를 계속 추가합니다. 레이는 이미 승리를 확보했다고 확신하고 슈퍼차지된 킥을 날리기 위해 위에서 뛰어듭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피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침착하게 레이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그의 돌진에 결합된 추진력은 레이를 제어할 수 없이 경기장 바닥에 추락하게 합니다. 존은 승리할 기회가 있었을 때 더 일찍 공격했어야 했다고 그에게 외칩니다. 그러자 아나운서는 피카츄가 다시 쓰러졌다고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돌이 붉게 변하여 포켓몬이 싸울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아나운서가 조의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그는 레이가 괜찮을지 잠시 궁금해합니다. 비록 돌이 치명적인 것은 막았어야 하지만 관중들은 경기 종료 속도에 놀라 터져나옵니다. 레이가 패배하자 친히 두 번째 준결승에 진입하여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거둡니다. 다음은 웡으로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대를 쉽게 제압합니다. 관중들은 짐승의 힘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시선은 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헝클어진 머리의 아이는 그들에게 죽음의 시선을 보내고 그 시선에 온 구역이 공포에 휩싸입니다. 네 번째 경기에서 다른 오라클 학교의 란이 우리 아이와 맞붙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존은 베테랑처럼 정밀하게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그는 란의 머리에 가벼운 펀치를 날려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며 싸움을 끝냅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임원들은 우리 아이가 아직 전투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에너지 제어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가 자신의 진정한 레벨을 숨기고 있거나 더 나쁜 경우 약물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토너먼트 규칙의 심각한 위반이 될 것입니다. 경기장으로 돌아와 아나운서는 준결승전을 홍보하기 시작하며 조를 또 다른 파이터 루와 대결시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은 임원들이 무대로 걸어 나오자 말을 멈춥니다. 관중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혼란스러워 속삭입니다. 한 조사관이 우리 주인공에게 특별 장비를 착용하고 스타 에너지를 방출하라고 명령합니다. 관중들은 이들이 토너먼트 조사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가 부정행위로 고발당했다고 의심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너무 멀리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힘을 제한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관들은 결과를 읽는데 수치가 안정적이고 한도 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관중들에게 그 참가자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물러나고 아나운서는 우리 주인공이 공식적으로 레벨 4로 확인되었으며 준결승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칩니다. 관중들은 잠시 이 소식을 처리하고 나서 우리 주인공이 진짜라는 사실에 열광합니다. 무대 건너편에서 류는 떨기 시작하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며 깨달음이 그를 강타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조가 결정적인 일격으로 그를 기절시키면서 즉시 끝납니다. 아나운서는 마이크에 대고 거의 목소리를 잃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릴리아는 쓸모없는 필러를 계속 추가합니다. 스탠드 위에서 왕 교장은 우리 교장에게 돌아서서 그런 괴물 같은 학생을 배출한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 남자는 거만하게 모든 말을 받아들이고 한때 그를 조롱했던 다른 교장들도 달려와 그를 칭찬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짓지만 관심이 약간 불편합니다. 반대편에서 리와 유는 분명히 짜증을 내며 갑작스러운 아첨꾼들의 짜증을 냅니다. 우리 교장은 조가 진정으로 약속을 지키고 학교의 명예를 지켰다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경기장 바닥으로 돌아와 마지막 준결승전이 시작되고 치는 긴장한 결의로 무대로 걸어갑니다. 그녀 맞은편에서 웡이 앞으로 나아가고 그의 눈은 마치 다음 먹이를 발견한 듯 맹수의 굶주림으로 빛납니다. 친의 후배들이 스탠드에서 격려의 함성을 지르며 잠시 짐승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그녀는 그의 가드에 틈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돌진하며 공격을 준비합니다. 흐르는 구름 손으로 그녀는 그의 가슴에 공격을 퍼붓습니다. 항은 비틀거리지 않고 약간 짜증스럽게 쳐다봅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공포가 스며들면서 타격이 거의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웡은 그녀의 손목을 쉽게 움켜쥐고 그녀가 솔직히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치는 물러서며 꺼지라고 말하고 팔꿈치를 그의 얼굴에 꽂아 넣습니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 상황이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절박함은 그녀의 다음 움직임을 부채질하고 그녀는 또 다른 폭발을 준비하고 그를 미라처럼 보일 때까지 마법으로 꽉 묶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바람 스타일 발차기를 사용하여 포장된 그의 몸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약간 안도하며 모든 타격이 적중했고 어느 정도 피해를 입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웡이 갑자기 유령처럼 그녀 뒤에 서자 그 희망은 즉시 산산조각이 나고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갑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였는지 궁금해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몸을 돌리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그의 혈기방수를 사용하여 그녀에게 주먹을 날리고 그녀를 장벽으로 날려버려 장벽을 깹니다. 파편이 흩어지면서 치는 무릎을 꿇고 간신히 숨을 쉴 수 있고 아나운서는 웡이 우위를 점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후배들은 그녀가 완전히 패배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돌립니다. 웡 교장은 그의 스타 학생에게 헤쳐나가라고 조용히 빌며 주먹을 꽉 쥡니다. 치는 그녀 옆에 놓인 빨간색 태그를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그녀는 질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빨간색 태그를 보자 그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회상에 빠져들고 걱정하는 학생들로 웅성거리는 방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울고 있던 한 소녀는 아카데미가 문을 닫으면 오라클이 되는 꿈에도 불구하고 중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두 소녀를 안심시키며 껴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합니다. 치는 아카데미에 필요한 자금을 가져다주기 위해 토너먼트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검은 머리 소녀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치는 결코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녀는 주머니를 뒤져 행운을 빌기 위해 손으로 만든 빨간색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은 친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그녀는 그 부적을 향해 손을 뻗으며 다시 한번 약속했다고 속삭입니다. 웡은 상관하지 않고 행운의 부적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으며 이것이 그녀가 전부인지 조롱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잔인하게 그녀를 걷어찹니다. 그녀의 수정은 빨갛게 변하고 그녀는 의식을 잃지만 웡은 계속 그녀를 조롱합니다. 아나운서는 싸움이 끝났다고 외치지만 짐승은 다시 발을 들어 그녀를 짓밟으려 합니다. 관중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고 아나운서는 누군가 그를 막아달라고 소리칩니다. 관중들은 공포에 질려 그 괴물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웡 교장의 목소리는 갈라지며 누군가 그의 학생을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한 임원은 마스터바이가 행동하라고 요구하지만 그 남자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침착하게 있습니다. 한편 웡은 잔인한 힘으로 발을 내리찍어 경기장에 분화구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크게 뜨이고 그의 표적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제때 그녀를 구출해 친을 품에 안고 서 있습니다. 그는 짐승을 불러내어 이것이 그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종류의 괴롭힘인지 묻습니다. 웡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눈으로 돌아보며 조의 이름을 외칩니다. 아나운서는 안도의 함성을 지르며 우리 아이가 제 시간에 친을 구출했다고 선언합니다.
웡 교장은 부상당한 학생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 그녀의 생존의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관중들은 짐승이 패배한 후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불안해합니다. 왕은 상관하지 않고 우리 주인공에게 다가가 대담하게 자신의 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없애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오만함은 드디어 저우에게 불을 붙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에게 죽음의 시선을 보내고 감히 짐승에게 덤벼보라고 합니다. 당직 의사들은 그 소녀를 휠체어에 태워 떠나고 아나운서는 직원들에게 다음 싸움을 위해 경기장을 빨리 재설정하라고 촉구합니다. 스탠드 위에서 우리 아이의 친구들이 반장과 함께 모입니다. 새는 상황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묻고 그녀는 조가 이미 결승에 진출했지만 상대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 교장의 친구는 우리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우리 주인공에게 상대방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조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경기장에서 웡은 우리의 영웅이 이길 가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롱하지만 그는 그 녀석이 말이 너무 많다고 반박한다. 그는 웃으며 그 짐승이 싸우러 온 건지 아니면 계속 짖기만 하려고 온 건지 묻는다. 양쪽이 맞서 싸우면서 그들의 오라가 격렬하게 타올라 에너지 대결로 변한다. 아나운서가 공식적으로 경기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웡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갑자기 펀치를 날리지만 우리의 영웅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넘기고 그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 짐승은 웃으면서 조가 더 강할 줄 알았다고 조롱하지만 우리의 영웅은 즉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훔쳤다고 반박하여 그 녀석을 식은땀을 흘리게 만든다. 브로는 더욱 파고들어 이것이 정말 이전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사람의 수준이냐고 묻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잡으려고 하지만 웡은 간신히 피한다. 웡은 블러드 레이지 스킬을 활성화하여 주먹을 충전하고 그들은 전속력으로 서로를 때리기 시작하며 누구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 아나운서는 그가 레벨 4 파이터가 이렇게 맹렬하게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친다. 저우의 반 친구들조차 충격을 받아 우리의 영웅이 그들의 모든 스파링 경기 동안 실력을 숨겨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경기장 안에서 저우는 웡의 턱에 엄청난 어퍼컷을 날린다. 그의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고 자신들의 학생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믿으려고 애쓴다. 왕의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그는 자신과 같은 강자가 어떻게 이렇게 밀릴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 생각은 그의 분노에 불을 지피고 그는 능력을 더욱 높인다. 그러자 골드핑거가 나타나 그 녀석이 문자 그대로 스타 에너지를 몸에 주입하여 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 순간 웡은 번개처럼 사라지지만 조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그러고 나서 그는 팔꿈치 공격을 준비하고 스피드는 그의 인지 스킬에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통제실에서 한 관리가 웡의 레벨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레벨을 확인해야 하는지 마스터에게 초조하게 묻는다. 늘 침착한 그는 이것이 단지 그의 가족의 블러드 레이지 아트가 그를 한 레벨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진짜 호기심은 아직 전력을 다하지 않은 우리의 영웅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마스터는 이 아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링 안에서 두 파이터는 프렌치 프라이 하나를 놓고 싸우는 두 크랙헤드처럼 빠른 펀치를 계속 날린다. 조의 친구들은 초조하게 지켜보고 션은 우리의 영웅이 밀리고 있다고 외친다. 빨간 머리는 조가 실제로 그 짐승의 펀치를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다고 재빨리 정정한다. 경기장에서 우리의 영웅은 잠겨서 그의 기회를 찾으면서 한 번 한 번 공격을 피하고 꿰뚫고 나아간다. 그러자 조는 마침내 짐승이 가진 모든 것으로 막아야 하는 끔찍한 펀치로 반격한다. 충격만으로 바닥이 갈라지고 웡은 약간 뒤로 미끄러진다. 우리의 영웅은 또 다른 강력한 공격을 가하고 웡은 조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첫 번째 파이터라고 말한다. 자부심과 분노에 불타오른 그는 그의 블러드 아트를 더욱 강화하며 여전히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소리친다.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영웅은 그것이 그가 제공해야 할 전부냐고 되묻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빌리는 힘 스킬을 활성화하고 그의 레벨도 오르기 시작한다. 두 강자는 다시 맞서 싸우고 그들의 주먹은 이미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다. 자오는 이제 상대의 공격 패턴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인지 스킬을 사용하여 그는 또한 그 짐승의 약점이 그의 심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영웅은 그 녀석의 가슴에 팔꿈치를 박아 넣어 그 짐승의 눈을 충격으로 크게 만든다. 그 공격은 그의 숨을 먹게 하지만 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또 다른 공격으로 따라가 웡을 방어적으로 만든다.
그 짐승은 펀치 후 펀치를 막아내고 각각 마지막 것보다 더 무거우며 우리의 영웅의 속도와 힘이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녀석은 패배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의 블러드 아트를 한계를 넘어 밀어붙인다. 그러자 우리의 영웅은 싸움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선언하고 순수한 스타 에너지로 주먹을 충전한다. 웡은 그에게 죽으라고 소리치고 엄청난 펀치를 날린다. 그들의 주먹이 충돌하여 경기장 전체에 충격파를 날리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관람객들은 폭력적인 폭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든다. 교장 선생님은 전투의 넋을 잃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필사적으로 알아내라고 요구한다. 연기가 거치자 아나운서는 웡이 여전히 서 있다고 외친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 짐승은 쓰러지고 그의 크리스탈은 바닥에 떨어지는데 이제 빨간색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웅이다. 그와 함께 라이트스쿨은 공식적으로 레벨 4 부문과 전체 챔피언십에서 1위를 차지한다. 조의 친구들은 마침내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다고 소리치며 열심히 축하하기 시작한다. 그의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도 그를 응원하며 그가 학교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고 외친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 더 이상 돈을 구걸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의 선생님은 그의 극적인 반응에 멍하니 바라본다. 그를 조롱하던 같은 교장들은 이제 그에게 축하를 전하기 위해 달려오고 뻔뻔스럽게 아첨하여 체면을 구한다. 한편 웡의 교장은 굴욕감에 분노하고 있으며 심지어 작년 준우승 교장조차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 교장 선생님은 놀랍게도 그의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를 완전히 버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친다. 바이 마스터도 토너먼트가 끝났기 때문에 떠나기로 결정하고 관리는 그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나가는 길에 바이의 눈은 갑자기 옆에서 지켜보는 2명의 낯선 사람을 발견했을 때 가늘어진다. 그는 그들이 조를 스카우트하러 왔는지 즉시 궁금해한다. 한 노인은 옆에 있는 소녀에게 그런 오지 학교에서 그런 괴물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중얼거린다. 그는 그녀가 우리의 영웅을 그들의 길드에 데려올 수 있는지 묻는다. 린이라는 소녀는 그들이 어릴 적 친구였지만 이제 조는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고 맹세한다. 경기장 안에서 우승팀이 자랑스럽게 무대에 줄지어 서 있다. 카메라가 터지는 가운데 교장 선생님은 최근 학교를 홍보하고 승리를 이용한다. 우리의 영웅은 사진을 찍으며 실제 싸움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은 그를 옆으로 불러 그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에 대해 엄청난 은혜를 졌다고 인정한다. 그의 약속대로 그는 조에게 검은 크리스탈을 건네주고 악마는 매우 흥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은 주요 오라클 아카데미가 이제 전화를 걸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도록 상기시킨다. 그들의 대화 후 우리의 영웅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바로 친구들을 만난다. 그들은 여름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서류를 들고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 션은 팔을 휘감으며 모든 최고 아카데미가 그들에게 입학 허가서를 일찍 보냈고 모두 합격했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영웅은 한 명 한 명 축하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공은 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션은 진지해져서 함께 미래의 최고의 팀이 되겠다고 대담하게 선언하여 우리의 영웅을 약간 혼란스럽게 만든다. 수는 그들이 다른 아카데미에 다니더라도 여전히 만날 수 있고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재빨리 설명한다. 조는 그렇지 않으면 지루할 것이기 때문에 기대된다고 웃는다. 그들이 걸으면서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해야 할 때 그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갑자기 또 다른 인물이 모퉁이에서 걸어나와 그들을 모두 당황하게 만든다. 반장은 결의에 찬 눈으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도 그들과 함께 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갱단에 합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반장은 드디어 엘리트 교실에 들어서자 눈을 반짝인다. 그녀는 우리의 영웅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는 교장 선생님 덕분이라고 일축한다. 그러자 류도 교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교장은 기꺼이 돕겠다고 답합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변화와 함께 이 시설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입니다. 대회에서 우승한 후 교장은 마침내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학생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사람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자신들이 떠난 직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갱단이 농담을 하는 동안 수는 반장에게 방학이고 대회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 이야기를 공유하며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불이 붙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특별문화학생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마감일이 한 달 남았다는 말에 핑크머리 소녀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수는 반장의 손을 잡고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약속합니다. 션은 조에게 무엇을 할 계획인지 학교는 정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아직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는 그들 모두가 5대 아카데미로부터 즉시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교장은 헛기침을 하고 우리의 영웅을 불러 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에게 빨간 봉투를 건네며 방금 도착했다고 설명합니다. 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우리의 영웅이 속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조는 편지를 주에 깊게 읽고 큰 소리로 던 아카데미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 이름에 충격을 받고 금발머리는 그곳이 사슬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아카데미라고 소리칩니다. 우리의 영웅은 그에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그는 이야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는 권위와 힘의 상징 역할을 하는 5개의 주요 아카데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위에 서 있는 던 아카데미는 원하는 학생을 마음대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자 조는 왜 5개가 아닌 6개의 아카데미가 없는지 묻습니다. 교장은 그 아카데미의 진정한 가치는 측정할 수 없으며 모두 균열과 싸우기 위해 지어졌다고 답합니다. 그는 그 정보가 엄격히 기밀이라고 말하며 심각해지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말하기로 동의합니다. 보시다시피 균열은 압도적인 몬스터로 가득 찬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들이 현실 세계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털이 나타날 때마다 사절이 파견되어 그 몬스터를 근절합니다. 균열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한때 균열 제거분대의 일원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핵심 멤버 한 명이 사망하자 팀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결국 해산되었습니다. 다른 아카데미도 학생들이 균열을 제거해야 하지만 더는 그냥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경고합니다. 교장은 조에게 다른 아카데미도 여전히 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있고 그의 생명을 걸지 말아야 한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던에 합류하겠다고 말합니다. 덩치 큰 남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그는 분명히 새로운 높이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션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그들은 함께 더 강해질 것이므로 균열은 그들 모두에게 식은 죽 먹기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금발머리는 마감일이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평소에는 약 반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웅은 땀을 흘립니다. 우리의 영웅은 그들에게 준비해야 하고 반장을 훈련시킬 수 없다고 말하지만 갱단은 그들이 해낼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그는 모든 것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악마의 책이 나타나 수정이 그 앞에 떠오르게 합니다. 팔을 뻗어 수정에 닿아 무언가를 흡수합니다. 검은 수정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져 우리의 영웅은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합니다. 수는 마음이 아파서 수정을 돈으로 바꾸고 싶었다고 칭얼거립니다. 골드핑거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대신 학교 방문은 어땠는지 묻습니다. 그는 돈을 벌고 더 강해지기에 완벽한 장소인 던 아카데미에 합격했다고 밝힙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가 균열을 습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책은 별 에너지가 그곳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균열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의 영웅은 화제를 돌려 자신의 소원 중 하나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보상이 있는지 묻습니다. 골드핑거는 자신이 소원 우물처럼 취급받는 것에 약간 화를 내지만 균열이 자신의 소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돕기로 동의합니다. 그는 조에게 견디라고 말하고 그를 향해 어두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우리의 영웅은 어두운 기운을 흡수하고 시스템은 그가 신성 창조 능력을 잠금 해제했다고 알립니다. 그 힘은 고통을 참아내고 레벨 6에 도달함에 따라 그의 몸 전체를 재구성합니다. 과정이 완료되자 우리의 영웅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시스템은 그가 이제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골드핑거는 그 능력이 한때 그의 오랜 친구였던 사토의 것이었고 문자 그대로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전의 보상은 이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레벨업을 위한 멋진 방법인지 궁금해하지만 골드핑거는 그를 꾸짖으며 레벨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악마는 레벨이 사람의 기본적인 체격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D랭크에서 처음 깨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가 조에게 완전히 쓸모없는 것을 깨우지 않도록 이 기술을 준 이유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친히 능력 유형의 각성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일반적인 전투 기술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균열에 들어가는 데는 맹목적인 힘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습니다. 골드핑거는 기술의 힘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사고방식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이미 테스트해 보도록 촉구합니다. 추는 리모델링 후 별 에너지가 흡수되는 것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시스템 패널도 이제 비디오 게임 인터페이스처럼 보입니다. 그의 통계를 보면서 그는 촬영 기능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잠겨 있습니다. 그가 레벨업할 때까지 다른 많은 기능도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레벨업 화면을 확인하는데 그에게 몇 가지 사이드 미션을 제공하지만 시작할 영혼 포인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골드핑거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묻고 존은 레벨업 하려면 균열에 들어가야 하지만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악마의 책은 우리의 영웅이 꽤 쓸모없게 변하고 있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시스템 패널이 조합해 나타나 또 다른 소원이 방금 완료되었다고 알립니다. 그의 몸이 빛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보상인 메이지 갑옷을 받습니다. 이 장비는 독특한 등급이며 그의 몸 주위에 갑옷을 소환하여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방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힘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매우 기쁩니다. 골드핑거는 자신이 저장한 모든 힘을 다 써버렸다고 말하며 약간 눈물을 흘리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조에게 말합니다. 다음날 교장은 그에게 왜 그렇게 일찍 떠나냐고 묻습니다. 조는 비록 하루 여행이지만 미리 도착하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교장에게 쪽지를 건네며 병원에 있는 누나에게 전해주고 그녀를 잘 살펴보라고 부탁합니다. 그 남자는 우리의 영웅이 직접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상황이 복잡하고 지금은 그녀를 만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교장은 화제를 돌리고 모든 사람이 조의 여행을 응원하는 동안 그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그와 함께 그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공항에서 접수원은 그 도시의 중간 레벨 지역으로 가는 비자와 항공권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답하고 그녀는 아직 여름 방학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증거를 요구하고 그는 던 아카데미의 카드를 건네줍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경력에서 그것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고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입학 허가서도 필요한지 묻지만 그녀는 서둘러 사과하며 카드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티켓조차 필요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녀는 그의 신분 정도면 귀환 비행기에만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얼마 후 조는 1등석 좌석에 앉아 이것도 돈의 특권 중 하나인지 궁금해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그는 던 아카데미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며 남은 비행을 즐깁니다. 던브레이커 아카데미에 도착하자 주인공은 차분한 분위기에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는 등록을 위해 접수 데스크로 향합니다. 접수 담당자는 조 첸이라는 것을 알고는 기꺼이 학교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로는 자기가 기다림을 받을 만큼 중요한 인물일 줄은 예상 못하고 깜짝 놀랍니다. 접수 담당자는 그를 석조 기념물로 안내하며 거기에 카드를 올려놓으라고 지시합니다.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조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다음 순간 그들은 아카데미 캠퍼스로 순간 이동합니다. 그 경험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얼마 후 접수 담당자는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긴 흰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 린에게 데려다줍니다. 그녀는 주인공이 자신을 기억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으며 그녀에게 감사할 기회를 바라고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의 선배였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떠나자 조는 린이 왜 그렇게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다가가기도 전에 키밍청이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린은 얼굴을 찌푸리며 최에게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날카롭게 말합니다. 리나는 그에게 대화를 제안하지만 조는 짧게 끝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길드에 가입할 것을 제안했고 그녀가 제시한 가격은 3천만 달러였습니다. 그 가격을 듣고 조는 정신이 나갑니다. 키밍청조차도 리난이 정신이 나갔는지 궁금해하며 주인공에게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리나는 그의 방향을 쳐다보며 그가 언제부터 결정을 내릴 권한을 받았는지 묻습니다. 땀을 흘리며 자신을 변명하려고 더듬거리는 그는 왜 그녀가 그를 변호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리나는 그에게 다시 돌아서서 이것이 그녀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라고 알립니다. 그러나 조는 제안과 자신의 기술, 즉 단순한 2등급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모든 신입생은 강당에 모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리나는 그에게 이 제안이 얼마나 압도적일지 고려하여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제안을 고려하겠다고 알리고 그녀는 그를 강당으로 데려다 줍니다. 강당에서 금발머리를 가진 소녀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주인공과 함께 앉아 그와 비교하여 눈에 띄려고 합니다. 린을 향한 그 소년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통제하여 그녀와 결혼하여 가문의 영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됩니다. 강사 장우인은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이 덤브레이커에 합격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는 그들을 모두 천재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신입생이라고 재빨리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들이 곧 완전히 새로운 것, 즉 균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균열은 사냥과 같습니다. 오라클은 사냥꾼이지만 운명은 언제 먹이가 될지 결정합니다. 인간의 무기는 거기서 쓸모가 없습니다. 엄청난 코어 힘과 균열 물질로 만든 무기만이 유용합니다. 아카데미 덤브레이커는 최고의 오라클을 모아 균열에 대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종우이는 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으로 전투 시뮬레이션을 위해 훈련장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는 분명히 합니다. 적응하고 더 강해지거나 여기서 쓸모없게 되라고.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그는 첫 번째 평가의 성공을 선언합니다. 보상으로 각 학생은 전투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 수정인 스킬스톤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피셔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읽을 수 있는 스킬인 와이즈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강사는 그런 다음 두 가지 평가를 더 알립니다. 첫 번째는 입학시험으로 낮은 등급의 피셔 하나를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년 안에 D등급에 도달하고 잠재력을 일깨워야 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당황하고 일부는 D등급에 도달하는 해결책을 알고 안심합니다. 불안감을 감지한 장호인은 보충제가 과정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선배들을 부르고 리난이 아름다움과 부인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며 앞으로 나서자 강당은 조용해집니다. 강사는 학생들에게 선배들이 신입생 평가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학생들을 멘토를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학생들은 린이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숨을 헐떡입니다. 그녀는 선화 길드의 후계자입니다. 한 학생이 일어나서 그녀가 아카데미에 가입한 이유라고 주장하며 선택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린은 그가 힘 전문이고 마법 유형만 받는다고 설명하며 그를 거절합니다. 또 다른 남자는 헌신해서 우러나와 힘에 통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만을 위해 마법 유형을 배우기로 선택하지만 그녀는 그도 거절합니다. 한 명씩 그녀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계속 거절합니다. 강사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적어도 신입생 한 명을 선택하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그녀에게 할당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학생들 중에서 금발머리를 가진 소녀는 린의 선택이든 상황이든 자신이 선택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감 있게 지켜봅니다. 그에게는 윈인 상황입니다. 그러자 저우첸이 그녀의 멘티가 되기를 요청하며 일어섭니다. 강당은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그녀가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다고 말하자 온 방이 멍해집니다. 나중에 미션홀에서 저우는 그녀의 결정을 묻고 왜 그를 선택했고 그만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높은 가격을 제시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리나는 그녀에게 시험 후에 밝힐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간단히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다가오는 평가를 위해 마련된 팀을 소개합니다. 감독관인 수아는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만 개입하며 그녀의 어떤 간섭도 실패로 이어집니다. 힐러인 류에이는 회복 지원을 제공하고 자오리는 장거리 공격을 처리합니다. 팀 리더인 리루이는 포메이션을 지휘하고 전술적 결정을 내립니다. 리루이는 주인공이 빈손인 것을 보고 그가 어떤 종류의 특별한 재능을 일깨웠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부인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아카데미가 어떻게 그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궁금해하며 흔들립니다. 이제 불평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들은 그의 편에서 경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류에이는 주에게 보호를 위해 가까이 있으라고 조언하지만 그는 전투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여 그녀는 그의 자신감에 약간 짜증을 냅니다. 그런 다음 리루이의 팀은 루밀의 균열로 보내지고 균열은 세계수 파편에 의해 열릴 수 있습니다. 균열이 열리자마자 주인공은 짙은 아우라를 느끼고 레벨업의 열쇠를 찾기를 바랍니다. 결국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그림자 악마 늑대 무리가 날카로운 후각으로 그들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르로이와 자오리는 늑대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달려듭니다.
치유사인 리우웨이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맹수가 그녀 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